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20% 상승, 코스닥은 1.36% 상승 마감을 하면서 SB뱅크 돌발 악재로 인해서 나왔던 깊은 조정 후에 이 문제들이 잘 봉합이 되니까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뭐 말씀드렸었는데요. 악재 나오기 전 가격까지 지금 거의 다 이제 되돌려 놨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FOMC 회의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는데, 앞서 제가 요때쯤 시황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 이슈가 뭐 잠깐의 변동성은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꺾는 이슈가 되기는, 그런 이벤트로 작용하기는 이제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저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50bp냐 25bp냐 지금 동결이냐 셋 중에 하나가 일단 선택이 될 텐데, 시장 전망치는 25bp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제일 많은 상황이니까 컨센서스는 25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뭐 25 발표하게 되면은 큰 무리 없이 그냥 견조한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이제 50bp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의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또 동결이 나오게 되면은 또 반짝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을 올리더라도 하루 이틀에 뭐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꺾기는 힘들다고 보니, 이번에 또한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방송에서 드렸던 내용이랑 크게 사실 오늘도 달라질 부분이 없고, 이미 오른 애들 그리고 시장에 많이 노출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오를 애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저번 주 뭐 저저번 주 방송부터 해서 2차 전지는 뭐 거의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그대로 많이 흘러갔고요. 더 이상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다뤄드릴 사실 이제 종목도 없고, 그래서 와 이거 뭐 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에코프로 이제 급등하고 살짝 고점에 있을 때 얘네들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한번 전고체랑 폐배터리 쪽으로 돌아줄 거고, 그 다음에 리튬까지 한 번은 더 순환매가 돌 것 같으니까 코스모 신소재, 화학, 뭐 이수학, 환노화성, 금양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멘트를 에코프로가 이날이었던가요? 이날이었던가 아무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에코프로 악재가 있기는 했지만 그거 뭐 무시하고 조정 나왔다가 지금 코스모 신소재 순환매 돌 거라고 말씀드리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화학도 반등 크게 나왔고, 이수학, 환농화성 말할 것도 없고, 금양까지 뭐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가 너무 그냥 다 제대로 돌아줬고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뭐 더 이상 드릴 멘트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미 좀 많이 올라가지고 시장에 노출이 된 애들 말고, 아직 좀 시장에 노출이 덜 된 애들 중에서도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가 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신규 상장주인 애들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윤성 FNC 이날 추천드렸고요. 추천드리고 나서 급등. 탑 머티리얼도 이날 추천드렸고, 추천드리고 나서 잠깐 에코풀 악재로 눌림이 있었지만 바로 급등. 네, 이렇게 두 종목 또 잘 갔고, 이제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죠.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구간인 것 같고, 한주라이트 메탈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신규 상장주인데요. 얘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시장에서 노출 안 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진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웬만한 애들은 거의 다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레몬도 쉽게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뭐 드렸는데요. 여기를 뭐 바로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눌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뭐 경고 딱지를 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가든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레몬도 계속해서 좀 보고 있고, 어제 제가 뭐 미코랑 이지 이런 애들도 약간 추천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미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이제 리딩방에서도 어제 12,700원인가? 네, 이쯤 잡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좀 튀었는데 이거 살짝 튀었다고 줄 것 같아서 슈팅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이어지기보다는 쭉 뽑았다가 죽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 절반 정도 털고 나머지는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지랑 미코 중에 고민을 엄청 했는데 그래도 미코가 덕기가 좋지 않겠나 싶고 이런 박스권 넘기면서 어제 약간 한농화성처럼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미코보다는 오늘 이지가 뽑아버리더라고요. 둘 중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제도 뭐 이지도 어제 살짝 이제 멘트 드렸었죠. 좋아 보인다고. 이제 오늘 한 18% 정도 뽑아버렸고 그 다음에 볼만한 게 나노팀이라는 종목이 만약에 이 가격대 27,600원 여기 이날 이제 바닥권에서 돈이 좀 들어온 장대 양봉이죠. 이 장대 양봉의 종가 구간인데요. 요 가격대를 다시 넘겨주는 흐름이 나오면 조금 뭐 관심 있게 보실 만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원준, 제이오 이런 종목들, 제이오도 28,700원에서 이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 뚫어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날도 오늘도 살짝 갭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가나 싶었는데 일단은 밀었고요. 여기를 만약에 28,700원 라인 여기를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얘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격대도 넘기게 되고 3만 원 돌파하게 되면 이제 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제이오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트로스도 눌렸다가 다시 전고점까지 뽑아놓은 상황이고 그린케미칼도 언급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약간 정배열 되게 이쁘게 만들어진 상황이라서 이렇게 한번 갈 수 있을지 추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테마로 급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 눌림 구간 안에서 21선 타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 이 가격대 얼마 정도 되려나요? 5,7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700원 이 가격대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얘도 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서 얘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어제랑 내용이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거의 뭐 2달, 3달 넘게 로봇 AI 2차 전지 계속 이 테마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멘트가 계속 뭐 똑같죠. 로봇주들도 쉽게 죽지 않고 있고 이제 내일 23일이죠. 현대차 주주총회가 있는데 아마 현대차 지분 투자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뭐 뉴로메카나 뭐 SBB테크나 SPG나 뭐 감속기 관련주들이죠. 이런 애들이 아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뉴로메카가 일단은 시간에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얘만 움직임이 나왔네요. 그래서 아마도 뭐 현대차 주총에서 뭐 로봇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은 얘네들이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혹시 로봇 관련 이야기가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약간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워낙에 지금 종목들이 다 고가권에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BB테크랑 뉴로메카 두 종목이 시간에서 또 움직였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SBB테크도 내일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위한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로봇주들도 이제 뭐 시장에서 안 오른 게 지금 없어요. 저 지금 보고 있는 게 시세가 좀 안 났다라고 느껴지는 게 진짜 딱 한 종목 현대무백스 하나 남았는데 이 종목도 진짜 보고 있으면 더럽게 안 가더라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전고점 가격대 정도는 일단 넘겨는 놨거든요. 여기서 뭐 갈지 결국은 못 가고 무너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그 다음에 올해 초에도 몇 번 멘트 드렸고 뭐 1월달, 2월달 틈틈이 계속해서 멘트를 드렸던 게 이제 저출산 관련주고 저는 이 저출산 테마가 올 한 해 그러니까 뭐 주도 테마 역할을 하면서 막 거래대금 싫고 이렇게는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다거나 어떤 뭐 정부나 이쪽에서 뭐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테마적으로 이슈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테마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꿈비도 어느덧 또 오르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가게 되고 아가방 컴퍼니나 지금 제로투세븐 같은 애들도 바닥권에서 약간 흐름을 좀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거든요. 바닥권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얘네들도 이렇게 되면은 뭐 조금만 더 잘 시간과 기간 조정을 잘 보내게 되면은 뭐 이평선도 막 정배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저출산 관련주들도 지금 시세를 그때그때 보면은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단발적으로 죽는 흐름이 좀 크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저출산 관련주는 약간 단타보다는 스윙, 중장기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 정도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 얘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카나리오 바이오 얘는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요. 얘 종특이에요. 항상 보면은 이때도 별거 아닌 걸로 하한가 보냈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 모회사인 카나리아 바이오엠 감사 보고서 이슈가 좀 있었더라고요. 한정 뭐 나올 거라는 찌라시가 돌면서 급락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아마 내일까지 23일 주총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감사 보고서가 뭐 적정으로 제출이 되면 얘는 또 뭐 전고점 뚫고 시세가 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 일이 진짜 모르잖아요. 감사 보고서라는 게 뭐 진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라서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안에 뭐 재무적인 상황이나 기업 내용을 면밀히 뭐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이슈로 지금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가 나온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오버나잇은 절대 못할 것 같고요. 장중에만 뭐 관심을 갖고 뭐 매매 변동성이 발생할 때 매매를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뭐 영업이익도 그래도 잘 나고 매출도 나고 있고 멀쩡해 보이던 종목이 감사 보고서 자꾸 뭐 못 내고 지연하더니 이제 미적정 나와가지고 거래 정지 당하는 경우도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는 정말 예민하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서 뭐 안 좋게 나올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진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 거래 정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감사 보고서 나올 때까지 이 이슈 마무리될 때까지는 하지 않고 장중에 매매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 정도 거래 터진 애가 뭐 거래 정지 당하고 그럴 일은 당연히 뭐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요. 뭐 아무튼 얘는 감사 보고서 잘 나오면 뭐 제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적정 나오고 제출하게 되면 뭐 전고점 뚫고 또 시세가 날 수 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워낙 시원시원해가지고요. 매매하면 거의 수익을 주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뭐 딱히 볼만한 애들이 많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예전에 제가 2022년 12월 15일 날
한 20 정도 해가지고 연말 뭐 지나서 연초까지도 스윙으로 갖고 가면은 좋을 만한 스윙 관심 종목 20 종목 정도를 골라가지고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별로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그래도 추천드렸으니까 중간 점검은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딱 이렇게 LG엔솔 보시면 12월 15일 날 방송이 했으니까 이날이었고요. 뭐 추천드리고 그때 당시에 결국은 12월 말일까지 장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1월 달 시장이 턴했고 지금까지 시장이 이제 좋은 상황인데요. 뭐 시장 상황이나 뭐 이런 거 다 그냥 떠나서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린 날 다음 날부터 해서 한 오늘 종가까지 한 2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엔솔은 뭐 이때 당시 뭐 방송에서도 코스피 종목 중에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멘트도 좀 지속적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지금의 어떤 2차전지 대장을 하기 전에는 얘가 항상 대장이었고 저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담보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네는 그냥 눌리면 사고 반등 나오면 팔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제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LNF랑 이제 폐배터리 쪽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렇게까지 네 종목을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총 5종목이죠. 코스닥 4종목, 거래소의 LG에너지솔루션 한 종목 해가지고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요. 15일이니까 LNF는 추천드리고 고가가 한 50%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저희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저희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스윙 위주로 진행을 하는 리딩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따로 이렇게 그냥 뭐 중장기 투자하고 싶어서 제 이제 고객으로 계신 분들께는 제가 LNF랑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을 가장 많이 드렸고요. 솔직히 에코프로 BM은 추천은 제가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 LNF, 코스모 신소재 화학 이렇게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익 많이 났고요.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님들 정말 많이 좀 가지고 계셨던 종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 다 먹지는 못했고 이때랑 뭐 이때 이렇게 분할 매도로 좀 많이 챙겼죠. 그래도 한 70% 언저리 정도 수익을 많이 좀 내고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 신소재랑 화학은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부분이 없죠. 추천드리고 이거 몇 프로 오른 거지? 오늘 고점까지 하면 뭐 진짜 한 140% 올랐네요. 뭐 에코프로 BM도 말할 거 없고 그다음에 로봇주들도 좋게 봤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콕 집어서 추천드렸죠. 12월 15일이면 이때네. 와 이때 진짜 까마득하네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때 당시 제가 이렇게 차트가 수렴해 가고 있어서 되게 예뻐 보인다라고 멘트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일이니까 이때쯤 아마 추천드리고 나서 요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같이 말씀드렸던 게 뭐 로보티즈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쪽 모트렉스 또 추천이 좀 나갔었는데 뭐 얘는 별로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살짝 수익이었다가 보합인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약 수익 정도. 모트렉스는 조금 성적이 좋지는 않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랑 하나 솔루션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저는 이런 어떤 수렴을 이렇게 거치고 이렇게 좀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천을 요때네요. 딱 121선 눌림목 구간에 있을 때 이때 드렸는데 얘네는 지금 살짝 마이너스네요. 근데 뭐 그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뭐 또 크지는 않죠. 한 9%, 10%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나솔루션도 한 15일이니까 여기 딱 120선 눌림목일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 중이고, 그리고 반도체도 아마 겨울 지나고 2023년 1분기쯤 되면은 그래도 빛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도 추천을 드렸었네요. 이때쯤 제주 반도체,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별로 오른 게 없고, 제주 반도체만 한미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는 많이 올랐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 약간 뭐 보합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저는 이때 당시에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좀 뚫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단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추천드린 게 12월 중순이니까 이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괜찮다고 봤거든요. 요렇게 그럼 요렇게 뚫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도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의 구간으로 좀 들어가서 어떤 이렇게 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뱅크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시점에 추천을 드렸으니까, 이때 추천드렸으니까 얘는 이제 지금 뭐 손실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은행 이슈도 좀 있었죠. 그리고 가온미디어도 참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당시에 추천이 나갔고요. 이날 방송 말고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얘도 가격 메리트가 너무 크고 재료도 XR, AR, AI까지 좀 있어가지고 중장기로 좀 들고 가시기에 굉장히 좀 좋다. 한 4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지금도 추세가 나쁘지 않죠. 괜찮죠. 그리고 뭐 한국 화장품이랑은 리오프닝 이슈로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수익권이 좀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 재료 소멸로 들어가면서 보합 수준까지 밀린 상황. 그리고 얘네들이 이때 당시에 5G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5G 애들이. 근데 진짜 5G 애들은 뭔가 이슈가 발생되면서 오르면 이거를 단 한 번을 시세를 이어가지 못하네요. 야, 이거 진짜 이번엔 좀 다를까 생각했던 건데, 왜냐면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그랬어가지고 역시나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다. 이 역배열을 이겨내는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뭐 총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로봇 이쪽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많이 낮죠. 신재생 쪽은 좀 약했고, 반도체 쪽은 두 종목은 시세가 좀 많이 낮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약했고, 카카오 애들 좀 별로였고, 가온미디어 시세 많이 낮고, 한국 화장품은 뭐 보합 수준, 5G 애들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래도 뭐 통계를 뭐 내본다라고 하면 뭐 손실은 뭐 끼케야 한 마이너스 10에서 뭐 5G 같은 애들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될라나요? 12월 중순이면은 한 20, 25 정도 되고, 그래도 수익은 뭐 100% 이상씩도 많이 났으니까 뭐 나쁘지 않았던 이날 방송에서의 스윙 추천주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단은 뭐 FMC 회의 결과 보고 시장 분위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방송 내용도 사실 계속 최근에 다른 부분이 없어가지고 12월에 방송에서 드렸던 스윙 관심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